안녕하세요. 세안방송 아나운서 박은결입니다. 저는 지금 하늘궁 앞에 나와 있는데요. 오늘 세안방송 화제인물에서는 20대 대선 후보로 출마한 국가혁명당 허경영 대표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특별히 전 국민 18세 이상 전 국민에게 1억 원의 코로나 긴급 생계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해서 화제가 됐었죠. 지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네, 자리를 옮겨서 실내로 들어와 봤는데요. 옆에 허경영 후보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인터뷰 반갑습니다.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실제로 너무 뵙고 싶었던 분인데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 기쁜데요. 이번에 대선 출마하시잖아요. 네, 몇 번째 출마시고 이번에는 당선을 확신하시는지. 그렇지, 세 번째. 네, 세 번째 출마이시고 이번에는 좀 당선을 확신하시나요? 이번에는 우리 국민들이 옛날하고 좀 달라가지고 네.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입니다. 네. 코로나가 2년 되고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최악의 상태에 몰려 있어요. 그래서 금전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맞아요. 또 젊은 청년들이 직장이 없고 1년에 자살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어요. 이런 데다가 국제적으로도 이게 코로나 때문에 좋지 않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국민들 돈 걱정을 말끔하게 씻어주겠다. 근데 다른 후보가 되면은 돈 걱정은 더 지속된다. 아주 선택의 여지가 없는 대선입니다. 네. 그래서 뭐 붙는다 안 붙는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 12월쯤 되면 한 10%, 1월 되면은 한 20%. 네. 이제 3월 9일 날은 오리무심. 네. 그러면 당선되겠죠? 네, 이번에도 또 급격한 지지율 상승 예상을 해주셨는데요. 이번에 3.3 정책이 특히 또 화제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네, 이번에 그 정책 중에서도 특별히 가장 좀 강조하고 계시는 정책이 있다면? 네, 우리 국민들이 돈 걱정 안 하는 세상을 만들겠다. 네. 그러니까 대통령 되면은 딱 첫 번째 사인하는 거. 그게 1억 주는 거예요. 1억. 18세 이상한테 코로나 긴급 자금을 1억을 준다. 네. 그러면 우리가 마중물을 부을 때 이만한 여기에다가 숟가락으로 물을 부으면은 안 돌아가잖아. 네. 지금 여야 후보는 거기다 숟가락으로 물을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이만한 돼야 1억을 일단 줘요. 그러면은 18살 먹는 사람이 4명 있는 집은 4억이 들어와. 네. 근데 그 둘이는 부부고 어머니 아버지가 둘이는 장가를 안 갔어. 그러면 장가만 가면 또 한 사람당 3억씩이 나와. 6억이 나와요. 그렇잖아. 결혼하면 3억을 주니까. 네. 그러면 4억에다가 6억을 못하면 10억이잖아. 그러니까 한 가정이 보통 4인 가족이 10억은 평균적으로 들어와요. 그거를 외면할 수가 있나? 제가 아직 결혼을 안 했는데 꼭 후보님 당선된 다음에 결혼식은 안 해도 싶어요. 돼요. 혼인신고만 하면 와. 3억이 나와요. 네. 그럼 혼인신고만 해놓으면 결혼은 나중에 하더라도 두 사람이 마음이 맞아서 혼인신고하면 3억이 나와. 그러나 다음에는 못 타먹지. 한 번 나오는 거니까. 네. 그러면 국가는 혼인신고를 보고 주지. 결혼식은 생략해서 돈을 아껴가 집을 사거나 이거 찬성이야. 결혼식 한 거는 아무 필요가 없어. 혼인신고를 결혼으로 봐요. 네. 그러면 돈이 3억이 나오죠. 18살 이상 아들 둘만 있으면 2억, 엄마 아빠가 2억, 4억이 나오잖아. 네. 그러면 10억이 곧 나온단 말이야. 4억은 먼저 나오고 6억은 애들 결혼해야 나오지. 그러면 이 가족이 돈 걱정을 안 하게 돼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인플레가 생기지 않냐 그러는데 돈이 2천조가 각 가정에 그렇게 들어가면은 가계부채가 2천조입니다. 은행에. 은행권에 있는 가계부채가. 그러면 다들 빚을 갚을 거야. 왜? 1년에 이자가 100조가 나와요. 네. 서민들이. 그러니까 은행들은 금리가 어떻게 됐든 간에 네. 경기가 나빠질수록 은행은 수입이 높아져. 왜? 연체자가 많아지니까. 네. 맞아요. 벌써부터 여론조사 뭐 댓글에서는 뭐 돈이 필요하면 허경영 후보를 찍어라 이런 댓글들도 정말 많은데요. 그럼 실제로 이렇게 1억씩 전 국민 18세 이상 전 국민에게 그거만 지급을 주는 게 하려면 아니고 네. 월 150만 원씩을 네. 18세 이상은 죽을 때까지 나오니까 1년에 4인 가족이 1년에 나오는 돈이 한 7천만 원. 네.
한 8천만 원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얼마나 좋아요? 그럼 상당히 근데 많은 그런데 생활에 걱정이 있을까? 네. 한 가정이 네. 네 식구가 있으면 600만 원씩이 나오잖아. 네. 그럼 600만 원씩이 매달 나오고 처음에 돈이 4억이 나왔다. 뭐 걱정할까요? 그렇죠. 또 결혼하는데 목돈 들어가나? 3억을 국가가 대주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요새는 이래요. 옛날에는 허경영이가 결혼하는데 1억 준다고 할 때 옛날에 20년 전에 미쳤다고 했는데 요새는 그 사람 1억 준다는 그 말이 심한 말이 아니었다. 초등학교가 3,600개가 없어졌거든. 네. 근데 그거 원인이 그래프를 하나 간단히 그리면 네. 그때는 인구가 이랬어요. 이렇게 돼 있어. 이게 어린애야. 어린이. 그죠? 여기가 중년층. 여기가 노인들이야. 그랬죠? 네. 근데 지금은 인구가 요거 반대야. 역삼각형. 그렇죠. 이게 노인이에요. 이게 중년층이야. 이게 어린애야. 그러니까 지금 있는 노인들을 죽어버리면 인구가 10분의 1밖에 안 돼. 5천만 명이 500만 명 남는 거야. 그래 이걸 우리가 앞으로 불과 20, 30년 안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 그래서 내가 옛날에 결혼하면 1억 주자. 애 낳으면 3천만 원 주자. 이랬던 거야. 이게 30년 전 공약입니다. 그때 했으면 호미로 막지. 네. 지금은 비행기로 막아도 안 돼. 그죠? 그럼 그 예산을 전부 어디서 끌어오신 지금은 거예요? 1년에 42조를 써. 네. 출산 정책으로. 42조면 애 안 낳는 사람들 1억 6천만 원인데 네. 이거 줍니까? 안 줘. 다 연구비로 써. 예산을 이게 우리나라예요. 1년에 42조면요. 국방 예산이야. 60만 군인들 먹여 살리는 국방 예산이 42조 약 50조 정도 돼요. 네. 그 이게 우리나라가 이게 뭐 하는 나라예요. 어린애 낳는 비용을 이거를 직접 산모한테 주면 될 텐데. 산모한테 1억 6천 줘봐야 애 낳을 사람 많지. 그렇잖아? 네. 근데 이 돈을 전부 연구비로 닦아 쓴다는 거예요. 애는 안 늘어나. 그러니까 세계에서 출산 위해서 돈 제일 많이 쓰는 나라고 출산은 세계에서 제일 꼴찌고. 이게 이상한 나라 아니야. 그래서 계속해서 지지율이 올라가시는 게 그만큼 좀 정책에 그 어. 공약에 공감하는 또 유권자들이 늘어난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의 예만 네. 들어서 네. 이 이재명과 윤석열 기사 아닙니까? 네. 중앙일보야. 중앙일보 이재명과 윤석열 기사 맞죠? 네, 맞아요. 여기 허경영은 안철수, 심상정, 허경영은 3점 나는 1% 네. 나왔죠? 네. 그러면 이 세 사람은 3.1%짜리가 3명이야. 네. 뭐 3%대가 3명이고 나머지 전부 0. 김동연은 0.5%야. 네. 그러면은 이 뒤에 댓글은 허경영 이름은 여기 3.1% 나왔다는 말 한마디밖에 없고 나머지 이 사람들 기사 아니에요? 네. 그런데 댓글은 거의 99%가 허경영 대통령 되는 것만 기다리겠다. 이 댓글이 전부 하나만 읽어볼게요. 하나만 읽어봐 주세요. 네. 허경영 찍어 1억 긴급 생계비 매월 150만 원 배당금 너도 나도 받아 돈 걱정 없이 사는 세상 만듭시다. 허경영 대통령 지지합니다. 이런 사람이 이 여기 뒤에 댓글이 네. 전부 이 수천 개가 아니 다른 후보 이야기는 하나도 없이 허경영 대통령 되라는 이야기야. 네, 맞아요. 이렇게 되는데도 어떻게 여론조사에서 우리는 3.1%밖에 안 나오냐. 이게 이상하다는 거야. 그 사람들 나온 기사마다 댓글을 보면 전부 허경영 대통령 되라는 기사 외에는 없어. 거의 없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여론조사가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고. 그래서 아무튼 여기 보면 누가 그래요. 네. 여기 보면 한 젊은이가 네. 뭐라고 딱 해놨냐면 이런 말을 해놨어요. 자,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네. 대학생인데. 내 주변 대학 동기들 거의 다 허경영 지지하던데 힘내쇼 허경영 빼내려고들 애쓰네 진짜. 나를 빼내려고 애쓰는 거야. 이 사람이 모르겠네. 내 주변에 대학생들은 전부 허경영 지지한다는데 허경영만 나오면 빼내려고 난리다 이 말. 지금 그래 애쓴다는 거야. 그리고 이 사람들이 또 뭐라냐면은 가장 중요한 거는 허경영이를 7번째 넣지 말고 네. 맨 앞에 한번 내놔봐라. 여론조사. 윤석열하고 이재명을 저 뒤에다가 허경영 자리에 넣고 여론조사 한번 해봐라. 허경영이가 3.2% 나오나.
이러는 거야. 왜 여론조사를 꼭 그 사람들만 앞대가리 내놓고 밑에 사람들 뒤에다 놔두면 앞에 귀찮으니까 하다가 끊어버려. 그래 내 윤석열 찍을게 이래놓고 끊어버려. 그러면 내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많나? 없어요. 거꾸로 해보라. 왜야? 허경영, 안철수, 심상정을 앞에다 해놓고 저 뒤에다가 이재명하고 윤석열 넣어놔봐. 그럼 뽀로떼기가 그렇게 나오나? 무슨 이해가 하죠? 네. 그래서 굉장히 문제가 있는데 하나가 그 말을 한 사람을 여기 댓글에 네. 그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한번 읽고 있어요. 허경영 후보 지지율. 허경영 후보 지지율 쭉 상승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언론에서 감추고 있는 허경영 실체를 유튜브 보고 빨리 아셨으면 좋겠다고 이런 댓글이었고요. 네, 다 그냥 지지죠. 네. 근데 거의 90% 이상이 이렇게 내 지지인데 왜 다른 후보 지지 그런 한자도 없노? 후보님 근데 이제 또 궁금한 게요. 이제 지금 정책도 많이 알려지고 했는데 대부분 이제 좀 궁금해하시는 게 그 정책이 실제로 좀 현실성이 있나 이런 질문들을 좀 많이 하시거든요. 이렇게 1억 원씩 전 국민에게 준다는 게 실제로 좀 어떻게 가능한지 이 예산은 다 어디서 오는 건지 이거에 대해서도 조금 속 시원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그러니까 같아요. 제일 사람들이 궁금해하는데 네.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나라 경제를 일으킨 첫 번째 원동력이 네. 새마을운동이 아니라 정말 어떤 면에서는 사채 동결이에요. 네. 사채 동결 안 했으면 기업들이 이자 내다가 다 망했어요. 그래서 너무 우리 기업이 안 되고 있었는데 박 대통령이 딱 아이디어를 낸 게 사채를 동결해버려요. 그 고리대금 뜯어가던 사람들이 전부 스톱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빚이 없으니까 기업들이 자라나기 시작한 거예요. 사채를 전부 동결해버렸어. 대통령 명령이야. 네. 그 내는 뭡니까? 2,000조 가계부채 때문에 1년에 국민들이 200조의 돈을 내잖아? 네. 이자를. 네. 그러니까 절대 우리 국민들은 100조의 이자를 내는데 네. 헤어나기 어려워. 원금도 못 갚고 이자도 못 낼 심정이 되는 거예요. 실정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나는 2,000조를 풀어버려 일시에. 그럼 한 사람한테 1억씩 주잖아. 네. 그러면 한 가정에 한 4억씩 들어온단 말이야. 그러면 그 돈이 은행 돈을 먼저 갚게 돼 있어. 이자 나오는 걸. 갚아버리면 돈은 인플레가 안 생기면서 사람들 여유가 엄청 좋아지는 거예요. 네. 현금이 막 돌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은행권으로 다시 들어가. 내 말 이해가죠? 네. 빚을 갚아버려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그리고 왜 갚냐면은 매달 150씩 한 가정에 4인 가정이 한 달에 600이 나오니까 네. 돈이 없어도 된단 말이야. 갚아버려. 그럼 매달 나오는 돈도 쌓여. 왜? 월급 기존 직장이 있으니까. 네. 우리나라 사람이 서민에서부터 중산층 상류층이 있는데 돈이 많아질수록 더 부지런하다는 결론이 나와 있어요. 돈이 없는 사람이 더 일하고 싶은 의욕이 없어져 버려요. 그게 반대로 돼 있습니다. 돈이 있으면 일 안 한다? 그 거짓말이야. 돈이 있는 사람이 더 부지런해 이게. 어떻게 된 게. 제일 부자가 제일 부지런합니다. 없는 사람들은 이게 자포자기가 돼가지고 아이고 월급 받은 날, 그 다음 날 부인이 뭐라면 당신 핸드폰 요금, 내 핸드폰 요금, 애들 핸드폰 요금, 자동차세, 아파트 관리비, 재혼하니까 생활비 할 게 없습니다. 이러나. 그러면 남자가 다음에 직장 갈 때 또 한 달 뛰어다녀봐야 또 적자. 이거 맨날 적자. 지쳐가지고 힘이 없어요. 그럼 전 국민에게 이제 돈을 지급을 해서 더 건강하게 경제 활동할 수 건강하게. 있도록. 그러니까 재밌잖아. 네. 어머 내가 회사 가서 네. 설사 쫓겨난다 하더라도 겁날 거 없어. 한 달에 10,000원까지 300, 우리 애들까지 600이 들어오는데 그 돈은 쓸데가 없어 당장. 그러면 또 궁금한 게요. 지금 현 정부에서 가장 큰 실책이라고 하는 게 바로 그 부동산이잖아요. 그러면 후보님께서는 이 부동산 집값 어떻게 잡을 수 있다고 보세요? 부동산 집값은 네. 부동산의 집가에 올라가는 그 세금 제도가 네. 우리나라는 일부러 투기를 조장하고 있는 거야. 나는 대통령이 되면은 네. 내 대통령 될 때까지는 주택 거래나 이런 걸 그대로 둬요. 네. 대통령 된 이후부터 주택을 매매한 주택은 뭐에 적용을 받느냐? 물가 상승에 적용을 받아. 물가가 1년에 1% 오르면 주택값이 1%밖에 못 올라가는 거예요. 1% 이상 오른 거는 전부 국가가 한 수야. 그렇게. 집을 5년 가지고 있었다. 네. 그러면 1년에 1%씩 올라가서 5%만
최대 상승폭을 정하겠다. 상승폭이 딱 정해져 버려요. 물가에 앞설 수가 없는 거야. 네. 그러면 그 해 물가들이 탁탁탁 통계에 나와 있잖아. 네. 집을 10년 가지고 있어서 3%씩 물가가 올랐다면 30% 이상 집값을 못 받아. 30% 이상 받는 거는 국가 가져가니까 굳이 집을 비싸게 팔 이유가 없어. 남한테 부담만 그렇죠. 주고. 그래 안 그래? 네. 그러니까 집값 올라만 그만큼 복도방에서 집값을 복도방에서 계산해. 이제 집값을 주인이 계산하는 시대가 아니야. 부동산에서 당신 이거 10억짜리 집 몇 년 가지고 있어요? 2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면 3% 냅니다. 집값 3%, 매매가가 3% 올립니다. 딱 그냥 고개나 더 해주세요. 왜 더 하려고? 더 하면 그냥 세금으로 다 나가 버리는데. 네, 어차피 올라도 세금으로 가져가고 가져가니까. 딱 물가 상승폭만큼만 가져갈 수 딱 있는. 가져가니까.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그 해 물가 상승폭을 부동산에 적용할 수 있게 딱딱 공표를 해줘요. 네. 그럼 모든 월세나 임대료나 이게 물가 이상 올릴 수가 없어. 그럼 투기나 뭐 그런 거는 건절돼 버리지. 모든 게 건절이 되죠.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은 안정되는데 투기업자들은 괴롭지. 내가 대통령 된 이후에 집만 그렇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네. 그 이전 집까지 한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지. 그렇죠. 그래서 나는 내가 대통령 된 이후에 매매되는 집만 물가 적용 대상에 들어간다. 그 주택시장이 안정돼야 안 돼. 안정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머리가 나쁜 사람들이야. 도대체 나는 여러분들 보면 어지러워. 코미디를 하더라도 네. 여러분들이 그게 진짜고 가짜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네. 지금 내가 이야기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부정부패가 많아졌잖아. 네. 이것도 쌍벌죄를 폐지하면은 하루아침에 없어져요. 뇌물을 준 사람은 처벌을 안 해. 신고하면은 그 뇌물을 받아줘. 내 말 이해갑니까? 네. 뇌물을 누구한테 10억을 줬다 이거야. 나중에 한 10년 있다가 신고해 국가에. 내가 아무개한테 옛날에 뇌물을 줄 수밖에 없었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 그 뇌물을 국가가 강제로 받아내서 돌려줘. 그리고 그 사람은 처벌을 안 해. 지금은 쌍벌죄가 돼가지고 네. 뇌물을 준 사람도 징역, 받은 사람도 징역 똑같아요. 그러니까 한번 준 사람은 비밀로 유지하는 거예요. 그 뇌물이 계속 살아 있어요. 그래 안 그래? 그래요. 근데 내가 대통령이 되면은 뇌물을 준 사람은 법에 적용이 안 돼. 법을 바꿔버려. 어떻습니까? 뇌물이 있을까? 한결 또 청렴한 사회가 되지 않을까. 되죠. 그렇게 되죠. 싶은데. 그와 같이 네. 이 제도 시스템을 내가 공약에 만들어 놨다는 거야. 깨끗하게 해결이 될 걸 괜히 뇌물이 아직도 뇌물이 안 끝나. 왜? 둘이만 비밀로 하니까. 그리고 다시 한번 이제 질문을 드려볼게요. 이제 현재 여야 대선 후보들이 있잖아요. 이제 윤석열 그리고 이재명 후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후보들에 대해서는 각각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좀 이재명 궁금합니다. 후보도 소년공에서 독학을 해가지고 그래도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네. 틈틈이 공장을 다니면서 공부했잖아. 네. 그죠? 그래가지고 자기가 사법고시 붙어서 변호사가 됐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그러면서 또 뭐 사회봉사 변호사를 했어요. 그렇잖아. 그러니까 상당히 어떤 면에서는 시장하고 또 도지사하고 이래 했잖아. 그러니까 어떤 대통령으로서 충분한 자격을 가진 사람이에요. 훌륭한 사람이고. 네. 또 윤석열 후보도 보면은 사람이 순수해요. 단순하고 네. 아주 머리가 좋으니까 또 사법고시 붙어서 검사가 됐잖아. 네. 그러면서도 검찰총장까지 올라갔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검증이 다 끝난 사람이야. 그런 사람도 대통령으로 자격이 충분하다 봐요. 네.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두 사람은 인격적으로는 훌륭한데 네. 이 난세에는 완전한 천재가 나와야 돼. 말하면 나 같은 천재가 나와야지 이 난세를 해결하지. 머리 좋은 사람들 가지고는 해결이 안 돼. 그 사람들이 아무리 훌륭한 대통령감이고 그분들이 대통령 자격은 있지만 이제 허경영 같은 좀 특수한 국민의 빚을 싹 동국장 안에 해줄 수 있는 이런 강력한 사람이 나와야 되고 네. 또 두 번째는 그 사람이 여야 정당에서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국회의원이 제일 부정부패의 우리의 대상이에요. 네.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국회의원을 180명 데리고 있거나 국회의원을 100명씩 데리고 있는 사람은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어. 자, 국회의원 100명으로 줄여야죠. 예산 줄이려면은 예산을 70% 국민한테 돌려주려면 국회의원이 없어야 되는 거야. 국회의원 300명을 정승교육대 넣어버리고 새로운 사람 후보수 한 100명을 뽑아가지고
그건 무보수로 나라를 운영해야 되는데 국회의원을 100명씩 180명씩 데리고 있는 사람이 그거 할 수 있나? 네. 못하게 되는 거예요. 네. 국회의원한테 발목이 잡히면 결국은 부정부패에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 네. 그러면은 이제 대통령이 되시면 가장 먼저 하고 싶으신 일이 어떤 게 있을까요? 대통령이 제일 먼저 하는 게 국민에게 1억 주는 거. 그 다음에 월 150만 원 주는 거. 그걸 통과하고 나면서 국회의원들 정신교육 때 들어가고 네. 신속하게 임시국회가 돼가지고 그 국회가 우리나라 내 공약 33가지를 일사천리로. 네. 공약을 가장 먼저 저 이행하시겠다라고 말씀을 국회의원들 해주셨고. 데리고는 네. 국민 배당금 150만 아니라 15만 원 주는 것도 통과할 수가 없어. 그러면 이제 유권자분들에게 또 한 말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카메라 보시고. 여러분들이 돈 걱정 없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 드리게 될 겁니다. 왜 그러냐? 돈이 여러분들이 세계 12국가인데 우리가 마치 세계 200위 국가처럼 어려워요. 안 됩니다. 우리 돈 누가 가져갔어요? 여러분들 돈을 찾아주러 나온 사람. 여러분들이 어려움이 여러분은 그런 대로 지냈다 하지만 여러분 자식들을 생각해서 반드시 허경영이 와야 애들 결혼하고 애들 취업하고 애들 생활비 걱정 안 하고 살게 됩니다. 네. 그래서 허경영이가 이 시대에 여러분 돈 걱정하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 줄 겁니다. 네. 네, 그리고 제가 지금 하늘궁에 와 있는데 규모도 상당히 크고 조경도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하늘궁에 대해서 살짝 소개를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건물은 뭐 이게 한 100여 채가 되겠죠. 네. 뭐 많은데 이게 이 100만 평 정도 되는 이 안에 섹터를 다 이제 하늘궁으로 만들어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나가는 데가 없잖아. 네. 들어오는 데밖에 없죠. 그런데 여성의 자궁혈이야. 자궁같이 생겨서 이 안에서 세계를 통일하는 에너지가 나와. 그래서 내가 세계 통일을 할 수 있는 자리. 이 자리에 내가 포석을 하고 있죠. 네. 어마어마한 자리예요. 사이즈는 청와대보다 몇 배 크지만 이런 섹터가 사방으로 고령산이 제일 뒤에 있고 정남향으로 돼 있죠. 네. 왼쪽에 계명산, 이쪽에는 수리산. 엄청 높은 산이 세 개가 탁 둘러차고 네. 세계에서 이런 자리는 없어요. 네, 소개도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그래요. 네. 아니 우리 아나운서도 아주 인상도 좋으시고 아주 그 말씀도 잘하시고 아주 그 눈빛도 좋아요. 장래가 아주 촉망되는 아나운서야. 네, 감사합니다. 오늘,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허경영 후보님과 함께했고요. 지금까지 세안방송 화제인물 진행의 아나운서 박은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